자, 이번 강좌에서는 그 리모트 액세스 서버를 구현하는 방법을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이제 다뤄볼 텐데, 텔넷하고 SSH, 그 다음에 VNC라는 각각의 방법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제 허용해주는 이제 그런 서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원격 접속할 수 있는 서버를 구현한다는 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리눅스 이 서버가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른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컴퓨터가 우리 호스트라고 하죠. 이제 다른 호스트 또는 다른 컴퓨터가 우리의 서버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해 오는 거죠. 이제 그걸 허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루고 있는 이 서버에 각각에 대해서 뭔가 설정을 좀 해줘야 돼요. 이제 세 가지를 다룰 텐데, 각각에 대해서 설정을 해 놓으면 각 클라이언트가 이제 호스트가 클라이언트이니까 그 클라이언트가 요 방법 중에 하나 또는 뭐 두 가지 이상 방법으로 이제 우리 서버로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현을 해 놓으면 이제 어떤 그 활용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서버를 사용을 하고 싶을 때 그 콘솔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이제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주로 다루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제 하나씩 구현을 해 볼게요. 자, 먼저 이제 텔넷을 통해서 이제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버를 구현해 보죠. 자, 그림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리눅스 서버예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다른 컴퓨터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 리눅스 서버에다가 다른 컴퓨터가 이제 접속해 올 수 있도록 이제 뭔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 이제 텔넷으로 접속해 올 수 있도록 여기다가 이제 뭔가 설정을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이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텔넷이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접속을 해서 이 서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면 텔넷이라는 건 이제 예전부터 초창기부터 이제 사용 가능했던 전통적인 아주 오래된 서버 접속 방법이에요. 뭐냐면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PC나 이제 다른 호스트 인데 이제 우리는 클라이언트라고 부르죠. 그래 이제 다른 그 컴퓨터에서 서버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한 다음에 이제 원격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 클라이언트에는 여기 텔넷이 가능하도록 서버를 구성하면 클라이언트에서도 텔넷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접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별도의 프로그램도 설치를 해야 되죠. 서버에서도 텔넷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뭔가 설정을 해주면 클라이언트에서도 텔넷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간단하긴 한데 좀 보안에 취약하다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먼저 구축을 한번 해보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 다시 이제 삭제하는 것까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구축을 해보죠. 서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접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걸 순서대로 해줄게요. 이제 서버 쪽에서 어떻게 구현하느냐. 내 서버에서 텔넷으로 접속을 누군가가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려면 먼저 그 텔넷 프로그램 동작을 해야 돼요.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 설치되는 이름 뭐냐면 텔넷-서버라는 이 패키지를 설치를 해서 동작을 시키면 외부에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텔넷으로 접속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서버를 먼저 실행을 시키고 설치를 하고, 그 다음 이제 그 설치된 패키지를 실행을 시키면 되는데, 실행시킬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이거는 우리는 데몬이라고 하는데 또는 서비스라고 하던가, 그 이름은 뭐냐면 telnet.socket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telnet.socket이라는 이름을 이제 실행을 시키면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firewall이라고 하는 이 방화벽이죠. 방화벽이 이제 우리 리눅스 서버에 기본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알려줘야 돼요. 뭘 알려줘야 되냐면, 외부에서 누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지금은 전부 다 이렇게 차단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텔넷을 동작을 시킬 거니까, 어떤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텔넷으로 접속해 오면
그 텔넷 접속을 허용해줘라 라고 뭔가 설정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설정해 놓으면 이제 외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서버에 접속이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으로 되면 그 다음 이제 시스템을 리부팅 해도 이 텔넷이 자동으로 이 텔넷 서버가 자동으로 수행이 되도록 맞춰 놓아야 되니까 여기 이제 텔넷 이 소켓을 지금 이제 스타트만 시켰어요. 그 다음 시스템을 껐다가 키면 또 스타트를 또 해줘야만이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스타트를 안 해주면 접속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이네이블 해주면 리부팅 할 때 자동으로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스타트가 항상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스타트를 해줄 필요가 없겠죠. 앞으로 계속 사용할 거라면 이제 이네이블 시켜주면 돼요. 그렇게 해주면 돼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기한 것처럼 텔넷 서버를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텔넷 서비스를 시작을 해주고 난 다음에 방화벽을 이제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 항상 동작하도록 이제 설정해 놓으면 된다 이제 이거예요.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언제든지 항상 부팅되면 이제 접속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접속을 하면 누군가 로그인하고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로그인할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아이디를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미 있어요. 뭐 우리가 처음 리눅스 설치할 때 CentOS라는 일반 유저 아이디도 만들어 놨고 또 우리가 원하면 또 추가로 만들어 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옵션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미 있으니까 그런 걸 참조해서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먼저 우리 서버에서 어떻게 하느냐 yumy에서 install 뭘 설치하느냐면 telnet 서버 이렇게 하면 이 패키지로 설치를 쭉 할 거예요. 자, 그럼 설치가 다 됐죠? 간단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운로드 받은 이 패키지를 이제 실행시키면 돼요. 뭐 스타트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 ctl 이라는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스타트 하는 거예요. 어떤 거? telnet.socket이라는 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얘를 실행을 시켰어요. 동작 확인하고 싶으면 telnet.socket이라는 걸 스타트 했으니까 스테이터스라고 하면 현재 동작하고 있는 걸 요 서비스죠. 이 서비스 또는 데몬이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상태를 확인하려면 이제 스테이터스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 보니까 이제 액티브 상태예요. 그럼 이게 동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한번 조금 더 해볼게요. 이거를 멈추고 싶다. 그러면 요 이름을 스타트가 아니라 스탑 하면 돼요. 그러면 멈춘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 프로그램 또는 데몬 또는 이 서비스를 다시 한번 어떤 동작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제 스테이터스라는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현재 inactive 상태예요. 동작 안 하고 있는 거죠. 죽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 스타트를 시켜주죠. 그리고 확인해 보면 동작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외부에서 접속을 할 텐데 지금 현재 방화벽이 있어서 실제로 접속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방화벽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먼저 방화벽부터 해보죠. 자, firewall 좀 config 이렇게 해서 이런 화면이 떠야 되는데 안 뜨죠. 이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래요.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면 돼요. 이건 일종의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그래픽하라니까 이게 좀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 프로그램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죠. 한 번만 다운로드 받으면 되니까 자, yum install 해서 firewall config라는 패키지를 한번 설치해 보죠. 이렇게 이게 이제 방화벽을 좀 다루기 쉽게 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이니까 앞으로 이제 자주 사용할 거니까 그냥 설치를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firewall config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 화면을 이제 보면 먼저 여기에 컨피그레이션 해가지고 보면 런타임하고 퍼머넌트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제 런타임에 맞춰져 있죠. 런타임은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퍼머넌트라는 것은 계속, 이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여기다가 설정을 할 때는 지금 현재만 설정을 하고 싶으면 런타임에 맞춰서 여기다 설정해주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퍼머넌트에다가 맞춰놓고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텔레서버를 앞으로 계속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 퍼머넌트에다가 맞춰놓고 설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퍼블릭에 되어 있을 테니까 서비스에서 우리가 쭉 아래로 내려가 보면 텔렛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체크 안 되어 있는 게 있죠. 자, 쭉 가면 ABC 순이니까 여기에 T로 가서 텔렛이라는 게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 보면 현재 체크가 안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서버에 텔렛이라는 서비스를 해줘도 외부에서 이렇게 텔렛으로 접속해 온다 하더라도 방화벽에서 허용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차단이 돼서 연결 안 되는 거죠. 여기를 체크를 이렇게 딱 해줘요. 이렇게. 그럼 이제부터 접속을 허용해줘라 이 얘기예요. 자, 이 상태로 됐어요. 그럼 이제 퍼머넌트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사용해라 이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그렇게 사용하긴 하는데 지금은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그럼 퍼머넌트는 이제 됐고 런타임으로 가서 또 쭉 내려가요. 이제 지금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쭉 가서 텔렛 여기 있죠. 이거 클릭하면 이제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라는 거고 시스템을 껐다가 키면 퍼머넌트 값으로 다시 동작을 하겠죠. 이 얘기예요. 두 가지를 다 선택을 하고 파일에서 퀵 하게 되면 돼요. 그럼 설정이 다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파이어에서 가보면 이제 런타임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좀 전에 설정했으니까 텔렛으로 가보면 여기 설정이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퍼머넌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했죠. 아니면 한 번만 퍼머넌트로 해놓고 쭉 가서 텔렛에서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이건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사용할 텐데 이제 지금이 이제 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옵션에 가서 릴로드를 하게 되면 파이어월 데모를 릴로드 하게 되면 지금 퍼머넌트로 맞춰져 있는 거를 지금에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런타임으로 가면 지금에도 맞춰져 있게끔 다시 한번 로드를 한다 이제 이 얘기예요. 자, 뭐 지금처럼 아까 퍼머넌트하고 런타임 따로따로 하든지 아니면 퍼머넌트에만 해놓고 리로드를 하든지 이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자, 지금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은 이제 그래피컬 하게 했는데 만일에 이제 그래피컬 하게 하지 않고 명령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해주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파이어월 컨피그로 가서 좀 전에 셋업했던 것처럼 하든지 아니면 이 명령어를 순서대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방화벽을 하는데 커맨드를 하겠다 이 말이고 퍼머넌트 하게 하겠다 이 말이고 서비스를 등록하겠다 텔렛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텔렛을 등록하는데 퍼머넌트 하게 등록을 하겠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다시 리로드를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확인한다 이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 한 줄로 해도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해도 된다. 이건 이제 나중에 해볼게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하냐면 firewall cmd 이렇게 해놓고 PLMANENT 이렇게 해놓고 add 서비스는 어떤 거다? 텔렛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냐면 요 명령어로 내가 등록을 합니다 이 말이고 아까 퍼머넌트로 등록하겠습니다 이 말이고 서비스를 하나 등록하겠습니다 키워드이고 텔렛입니다 라는 이 단어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미 되어 있어요 이 말이죠. 아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안 했으면 여기가 이제 아무런 메시지가 안 나올 거고 석세스 해서 잘 됐습니다 이제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릴로드는 다시 로드를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firewall cmd 커맨드로 하는 거고 리로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새로 등록되는 거 아니니까 사실 불러왔어요. 그리고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firewall cmd 해서 list all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목록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보여주세요. 가보니까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꼭 되어 있는 몇 개만 보여줘요. 여기 보면 여기 서비스가 이 하나, 둘, 셋, 넷 요 네 가지가 현재 허용이 된 거예요. 등록이 된 거예요. 여기 보면 텔렛이 있죠.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하면 쭉 진행하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툴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이 명령어를 순서대로 3번을 하든지 다 동일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그럼 이제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enable도 시켜보죠. 앞으로 계속 쓸 거면 시스템 컨트롤 enable telnet.socket 이렇게 등록하면 링크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다시 이제 부팅하면 항상 이 telnet.socket이 스타트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클라이언트에서 접속을 하려면 먼저 리눅스가 이 서버, 우리 서버에 이제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어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리눅스예요. 다른 리눅스가 우리 서버로 접속하고 싶다 그러면 이 텔넷 해가지고 접속하면 되고, 윈도우즈에서 접속을 하고 싶다 그러면 텔넷 해가지고 들어오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텔넷을 하려면 리눅스에서도 텔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윈도우즈에도 텔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보죠. 여러분이 이제 윈도우즈에서 한번 해보죠. 리눅스에서 한번 해보죠. 리눅스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또 한 대 리눅스를 실행시켜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직접 해도 돼요. 자, 한 대를 이제 가상 머신 하나를 더 실행을 이제 시켰어요. 이건 뭐냐면 데스크탑이에요. 리눅스 데스크탑이고 얘는 이제 리눅스 서버였고 이제 2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컴퓨터에 지금 컴퓨터 2대를 띄워놓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어요. 자, 여기에서 이쪽 컴퓨터에서 데스크탑이죠. 데스크탑에서 이쪽 컴퓨터 서버죠. 서버를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볼 거예요. 서버에는 이제 텔넷을 구현해 놨으니까 여기서 텔넷 이렇게 해놓고 이 서버에 어떻게 하냐면 실행을 하려면 그 클라이언트에서 텔넷하고 이제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 IP 어드레스가 몇 번이냐면 확인해 봐야 되겠죠. IP 어드레스 ADDR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서버의 IP 어드레스가 나와요. 이제 루프백은 아니고 ENS 33 이건 이제 전부 다 이제 다 시스템마다 다른데 보통 이제 이 정도로 맞춰져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IP 어드레스가 192, 168, 10.35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컴퓨터의 IP 어드레스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텔넷 192, 168, 10.35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텔넷이라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텔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이쪽으로 접속을 시도할 텐데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접속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설치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어떤 걸 텔넷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해주면 얘가 실행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yum install 텔넷이라는 이 패키지를 설치해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텔넷이라는 거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 이제부터 이제 텔넷을 쓸 수 있겠죠. 만일에 있으면 뭐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한 번만 설치하면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텔넷해서 35번 이렇게 접속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죠. 로그인 하라고 뜨죠. 여기 설정되어 있는 아이디가 CentOS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tail etc에 swd 하게 되면 쭉 가면 유저 많이 있죠. 이 중에 테일만 봐서 그런가 vi etc에 swd 하게 되면 쭉 가면 우리가 CentOS를 만들어 놨을 텐데 쭉 가면 여기 CentOS 있죠. 우리가 리눅스 설치하면서 만들었고 이제 여러 유저들 여기는 있고 이제 여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만들어 놓은 유저가 다를 테니까 그중에 CentOS는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걸 사용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CentOS 했어요. 그리고 아무 패스워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데스크탑에서 이 서버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접속을 한 거예요. 자, ID 해보니까 현재 내가 CentOS이죠. 자, 그 다음에 lsl 해보니까 현재 이러이러한 디렉토리가 있어요. 테스트 대신에 데이티넷.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터치 해서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죠. 테스트 텔넷 뭐 이름을 길게 한번 만들어 보죠. 뭘로 할까요? CentOS로 내가 만들었어.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쪽에서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보죠. 확인 lsl에서
파일을 보니까 여기 하나 만들어졌죠? 없었는데 만들어졌어요. 자, 이 파일이 어디에 만들어졌느냐 보죠. 여기서 이쪽 서버에서 cd 홈에 CentOS의 디렉토리를 가봤어요. pwd CentOS 홈 디렉토리죠. lsl 해보니까 여기에 이 디렉토리 파일이 만들어졌죠. 누가 만들었어요? 좀 전에 CentOS가 만든 거예요. 결국은 지금 현재 이쪽 데스크탑에서 서버로 접속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빠져나오고 싶으면 exit 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면 다시 이제 빠져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죠. 다시 로그인을 하려면 텔넷 해가지고 들어가서 CentOS 패스워드 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lsl 다시 들어왔죠. 자, 그럼 이 서버에서도 보면 W 하면 현재 시스템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W 이렇게 하면 현재는 루트도 사용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여기는 TTY2라는 이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CentOS도 현재 사용하고 있어. 어디에서? 터미널인데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온 거예요.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런 걸 보고 이제 오케이 여기까지고. 자, 그럼 다시 exit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누가 사용하고 있나? 빠져나갔어요. 이제 루트만 있는 거지. 그 CentOS라는 유저는 이제 접속 차단하고 나간 거예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리눅스로 접속을 할 때는 텔넷이라는 걸 쓰면 된다. 그럼 이제 윈도우즈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윈도우즈는 이제 이거는 이제 됐고, 리눅스는 빼내고, 다시 그러면 윈도우즈에서 한번 해보죠. 윈도우즈는 현재 내 컴퓨터가 또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윈도우즈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렇게 텔넷 하면 돼요. 그 명령 프롬프트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자, 이렇게 내 컴퓨터에서 내 실제 데스크탑, 이 데스크탑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서버하고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내 PC에는 이 서버도 돌아가고 있고 내 PC에 윈도우즈 프로그램도 돌아가고 있는데 독립적인 컴퓨터가 따로따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내 PC가 윈도우즈 10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내 PC에서 이 리눅스 서버를 한번 접속을 해보죠. 자, 여기에서도 텔넷 이렇게 하면 텔넷이 이렇게 떠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오고 싶으면 여기 보면 이제 컨트롤하고 여기 박스 닫기가 있죠. 컨트롤하고 박스 닫기를 누르면 QUIT q 하면 빠져나와요. 이건 이제 연결됐을 때 빠져나오는 거고 이 텔넷이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일에 이 텔넷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텔넷이 되게 해주면 돼요. 먼저 어떻게 가느냐 제어판 프로그램 등등등 가서 텔넷을 켜주면 돼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자, 제어판을 열어서 프로그램 기능 여기 보면 이제 기능 켜고 끄기 여기 있어요. 그럼 이제 얘가 뜰 거예요. 여기서 보면 텔넷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어요. 쭉 가면 아래쪽에 쭉 가면 마지막에 텔넷 클라이언트 이렇게 있죠. 얘를 클릭하면 이때부터는 내 명령 프롬프트에서 텔넷 동작해요. 자,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체크하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텔넷이 된다. 그럼 사용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텔넷하고 192, 168, 10점 아까 몇 번이었죠? 여기가 IP 어드레스에서 190, 168, 10.35죠? 10.35 이렇게 하면 여기 접속이 되는 거죠. 내 PC에서 이쪽 서버로 접속이 딱 됐어요. 그러면 ID CentOS 넣어주고 패스워드 이렇게 넣어주면 들어가죠. lsl 해보면 여기 좀 전에 만든 요 파일이 보이죠. 결국 서버에 접속을 한 거예요. 자, ID CentOS를 갖고 W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보니까 루트하고 나하고 지금 가쪽에 사용 중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윈도우즈에서도 리눅스에서도 그러니까 이 서버에 윈도우즈에서도 접속을 할 수 있고 리눅스에서도 접속할 수 있고 이걸 확인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접속을 하고 여기도 확인해 보고 다시 이제 종료하려면 exit 접속을 하면은
연결이 이제 끊어지는 거죠. 오케이. 정리하고. 자, 다 확인해 봤어요?